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역대 최강 멤버를 자랑하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첫 경기부터 고전하고 있습니다. 우승 후보 3순위 호주는 피파 랭킹 100위의 인도를 맞아 2대0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인도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에 고전하다가 후반 상대 실책에 힘입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첫 골이 나오지 않았다면 호주는 더욱 벼랑 끝에 몰릴 뻔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라함 아놀드 호주 감독도 인도의 투지의 경의를 표한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역대급 전력으로 평가받는 전통의 라이벌 일본 역시 첫 경기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D조에 속한 일본은 첫 경기 베트남전에서 4대2로 이겼습니다. 미나미노, 엔도 등 유럽파들을 대거 내보내고도 전반 막판까지 1대2로 끌려갔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만 2골, 후반 40분 아야세 우에다의 쐐기골로 어렵게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일본 매체 다제트엔에 따르면 일본 캡틴 엔도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결국 승리한 것이 중요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국도 이제 아시안컵 첫 발을 내디는데요. 첫 상대는 바레인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국이 앞선 상황입니다. 피파 랭킹도 한국이 23위, 바레인은 86위로 차이가 큽니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은 11승 3무 1패로 크게 앞섭니다. 2007년 아시안컵 본선에서 바레인에 패한 것이 유일한 패배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빅리그에서 뛰는 유럽파들이 많지만 바레인은 공격수 압둘라 헤랄 한 명뿐입니다. 하지만 호주, 일본의 첫 경기를 봤다면 한국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아시안컵 1차전 승률도 높은 편이 아닌데요. 고작 35.7%에 불과합니다. 2점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둔 것도 1972년 대회가 마지막이고 직전 3대회 1차전에서 모두 승리를 따냈으나 경기 내용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1년 대회에서도 바레인과 첫 경기를 치렀는데 당시 한국은 2대1로 이겼습니다. 2015년 대회 1차전 오만전에서는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등이 모두 대회에 출전했던 2019년 대회에서는 약체 필리핀을 맞아 졸전 끝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모두 1점 차 승부였습니다. 1980년부터 2007년까지 7대회 연속 승리를 얻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꼬인다면 한국의 우승 도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만약 조 1위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토너먼트에서 강팀들을 일찍 만날 수 있습니다. 1996년 대회에서도 한국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당시 한국은 1승 1무 1패 조 3위로 8강에 진출했으나 이란을 만나 2대6 대패를 당했습니다. 2000년 대회에서도 한국은 1차전 중국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이 여파로 한국은 1승 1무 1패 조 3위로 8강에 합류했습니다. 8강 이란전에서는 2대1로 이겨 복수에 성공했으나 4강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1대2로 패했었습니다. 강팀을 연거푸 만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앞서 클린스만 감독은 조별리그 세 팀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해왔다. 세 팀 경기를 스카우트를 파견해서 관전했고 이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다며 조별리그 세 팀에 대한 숙제는 어느 정도 끝냈다. 큰 그림 안에서는 어떤 팀들인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자신감처럼 한국이 1차전부터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클린스만호가 역대 최다의 스태프를 꾸리며 화제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전문 스카우트와 데이터 전문가까지 2명이 추가돼 이번 아시안컵 대표팀 스태프는 총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를 합친 35명은 한국 대표팀 역대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기간만 한국 대표팀에서 활약할 예정인 전문 스카우트 마크 포더링햄은 스코틀랜드 국적으로 유럽축구연맹 P 라이선스를 보유했습니다. 과거 헤르타 BSC 코치 등을 하며 지도자 경험도 갖춘 인물입니다. 포더링햄과 함께하는 데이터 전문가는 크리스 록스턴인데요. 영국 국적의 그는 2022 피파 전력 분석팀장 등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포더링햄은 이미 팀에 합류했으며 록스턴은 15일 바레인과의 대회 조별리그 2조 1차전부터 함께하는데요. 아울러 물리치료사도 2명 추가로 뽑아 기존 4명의 물리치료사와 함께 선수단 전체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역대 최고의 멤버들로 꾸려졌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 대표팀은 역대 최다 스태프까지 가세하며 우승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이례적으로 데이터 전문가의 물리치료사 추가 인력, 스카우트를 통한 상대 선수 분석까지 엄청난 스태프 지원으로 정말 아시안컵 우승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무려 64년 동안 아시안컵 정상에 오르지 못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아쉬움을 털어내고자 하는데요. 클린스만호는 15일 바레인전 이후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상대합니다. 한편 한국 선수 중 역대 대회 최연소 득점자는 손흥민인데요. 손흥민은 만 18세 194일이던 2011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독일 유학 중이던 그가 만약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면 고등학교 졸업 직전이었습니다. 고교생 신분으로 A매치에서 골을 넣은 한국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이번 대회에서 최다 출전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12경기에 출전했던 손흥민이 8강전까지 모두 나서면 이영표를 제치고 최다 출전 1위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시금 아시안컵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 같은 예감인데요. 우리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맹활약하며 좋은 결과까지 가져오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외신에서는 일제히 슈퍼스타 손흥민과 이강인으로 인해 인기는 이미 우승팀이라며 한국을 치켜세웠습니다. 탈아시아급 손흥민과 이강인이 뛰기 때문에 카타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 언론 알카스 TV는 최근 이번 대회 결승 매치업으로 한국과 일본을 꼽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향한 뜨거운 관심으로 한국팀에 대한 대우와 예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심 알자심 아시안컵 조직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최고 스타 중 한 명이다. 손흥민 등 유럽에서 뛰는 세계적 선수가 카타르로 와서 경기를 펼치는 건 관중에게 특별한 느낌을 선사할 것이다. 손흥민은 세계의 스타들이 총출동한 월드컵에서도 많은 사람이 보고 싶어 한 스타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하며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월드클래스 스타를 볼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팀의 아시안컵 출전이 대회의 일부가 되고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의 조직위원장은 아시아 축구의 열정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지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것을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는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를 대표로 내세우고 일본은 쿠보, 미나미노 등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본은 유로파 선수로 구성된 멤버가 한국보다 많아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손흥민을 비롯한 스타 선수들이 있어 공격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한국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16강에 올라가면 결승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은 손흥민과 황희찬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수비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